사람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하루가 무너지는 날도 있다. 공자는 말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고 사람을 대할 때 지켜야 할 거리와 깊이를 일러주었다. 그의 말은 옛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그대로 겹쳐지는 살아있는 기준이다. 이제부터 공자의 말 속에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람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씩 되새겨보자. 첫 번째,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 하나는 반드시 나에게 배움을 줄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태도가 아니다. 삶을 대하는 가장 깊은 자세다. 우리는 흔히 배움은 높은 사람에게서 얻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공자는 누구에게든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지위나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심지어는 실수에서도 나를 돌아볼 거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가르침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다가온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판단이 앞서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으로 더 채워져 있다. 60대 중반의 박모 씨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엔 자신이 모든 걸 가르치는 입장이라 여겼다. 그러나 수업을 들은 젊은이들의 질문과 생각에서 오히려 자신이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귀를 여는 일이다. 누구에게든 배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성장할 수 있다. 두 번째, 말은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사람의 신뢰는 어디서 생기는가? 공자는 두 글자로 대답했다. 바로 말과 행동이다. 말이 믿을 수 있어야 하고 행동은 흐지부지 끝나지 않아야 한다. 이 둘이 사람의 진심을 결정한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말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 무게는 반복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생긴다. 행동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만 뜨겁고 금세 식어버리는 마음은 상대에게 신뢰가 아니라 피로를 남긴다. 60대의 정희 씨는 오래된 친구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다. 작은 약속 하나가 어그러지며 사이가 멀어졌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이 3번, 4번 반복되자 그 친구는 더는 기다리지 않았다. 작은 약속 하나, 미루지 않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오래 지탱한다. 말은 믿을 수 있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 세 번째,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더 해롭다. 공자의 가르침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이 말은 단순한 절제의 권유가 아니다. 삶을 균형 있게 바라보라는 공자의 근본적인 시선이다. 우리는 때로 좋은 것도 많을수록 좋다고 믿는다. 사랑도 노력도 열정도 더 크고 더 오래 가야 진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자는 말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경계를 넘어서면 해가 된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멈출 줄 아느냐가 중요하다. 관계를 망치는 것도 몸을 해치는 것도 결국은 과함 때문이다. 한 중년 부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자식은 그 희생을 부담으로 느꼈다.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었지만 자식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무게가 되었던 것이다. 균형을 잃은 선의는 종종 상처로 바뀐다. 공자의 이 말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혹시 너무 지나치진 않은가? 삶은 언제나 적당함 속에 머물러야 오래가는 법이다. 네 번째,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되 그들과 같아지려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관계 속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생각도 습관도 말투도 다르다. 그 다름을 억지로 맞추려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관계는 금이 간다. 공자는 진정한 군자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되 자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 했다. 그는 상대를 따르기보다 상대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굳고 기준이 강해진다. 그러나 다름을 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고립되고 만다. 조화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껴안는 것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내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공경하는 마음은 실수를 줄인다. 공경은 단지 예의를 지키는 일이 아니다. 공자의 말 속에서 경은 사람을 대하는 근본 자세를 뜻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은 말의 무게를 바꾸고 행동을 가다듬게 만든다.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는 허투루 말하지 않게 되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된다. 공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경이라 하였다. 그 마음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어린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흐를 수 있어야 한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해가 자라고 서운함이 쌓이고 끝내 관계가 무너진다. 말을 아끼고 눈빛을 낮추며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 그 모든 시작은 상대를 진심으로 공경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여섯 번째, 지위 없음이 아니라 설 자리를 만들지 못함을 걱정하라. 공자는 말했다. 나는 지위가 없음이 걱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 두렵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칭찬을 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 그러나 공자는 겉으로 보이는 위치보다 그 자리를 감당할 그릇을 먼저 보았다. 지금 나에게 기회가 없는 것에 분노하기보다 그 자리에 내가 합당한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겉으로는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삶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알아본다. 50대 초반에 퇴직한 이모 씨는 처음엔 왜 자신이 밀려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 자리를 감당할 체력과 집중력이 이미 예전 같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자리가 없다고 불평하기보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나를 닦는 것, 그것이 공자의 말이 전하는 진짜 성장의 길이다. 일곱 번째,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뜻을 이루지 못한다. 공자는 인내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작은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오래 준비해온 큰 계획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크고 거창한 일에는 신중하지만 작은 불만이나 서운함엔 쉽게 휘둘리기 마련이다. 화나는 순간, 억울한 순간,
그 감정을 바로 드러내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결과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이다. 한 노부부는 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서운함을 참지 못해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말이 오해였음을 알게 되었지만 관계는 이전 같지 않았다. 참는다는 것은 그저 억누른다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의 감정을 내려놓는 용기다. 인내는 순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지켜내는 선택이다. 8번째, 아는 자보다 좋아하는 자가 낫고 좋아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가 낫다. 공자는 배움의 단계를 3가지로 나누었다. 그저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즐기는 사람.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즐기는 자를 놓았다. 이 말은 단순히 취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삶을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태도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억지로 하루를 견딘다. 하지만 즐기며 하는 사람은 상황을 바꾸지 않고도 자신의 중심을 지켜낸다. 한 60대 여성은 퇴직 후 화초 가꾸기를 시작했다. 누군가는 시간 낭비라 했지만 그녀는 식물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갔다. 그 시간은 아무에게도 보상받지 않았지만 가장 자신다웠고 가장 평화로웠다. 배우고 좋아하고 그 끝에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가장 멀리 가는 사람이다. 9번째,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따른다. 공자는 사람됨의 핵심을 덕에서 찾았다. 그는 덕을 갖춘 사람은 설령 외로워 보여도 결국 주변에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보았다. 겉으로는 말 잘하고 사람 많아 보이는 이가 사람을 끄는 것 같지만 진짜 인연은 조용히 삶을 지켜내는 사람 곁에 머문다. 덕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향기와 같다. 말없이 배려하고 당연한 듯 책임을 지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남는다. 한 지역 공동체에서 10년 넘게 조용히 봉사해온 이 씨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도움을 준 이는 그의 손길을 받았던 사람들 뿐이었다. 덕은 세상을 바꾸지 않지만 주변을 따뜻하게 만든다. 공자의 말처럼 덕을 가진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10번째, 민첩하게 배우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공자는 참된 배움의 자세를 2가지로 요약했다. 빠르게 배우되 누구에게든 배움을 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다. 배움은 나이가 들었다고 멈추지 않는다. 또한 배움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가는 것도 아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지위나 체면 때문에 물어야 할 것을 묻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한다. 공자는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지식과 통찰은 언제 어디서든 솟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노교수는 대학을 은퇴한 후에도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을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에서 가르침보다 배움이 더 오래가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나이를 이유로, 자존심을 이유로 질문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끝난다. 늘 묻고 늘 듣고 늘 배우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조용히 깊어질 수 있다. 11번째,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공자는 인간관계의 중심을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쳤다.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싫어할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삶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자신이 한 말에는 관대하면서도 남이 한 말엔 민감해진다. 자신이 한 행동은 이유가 있다고 여기지만 남이 한 행동엔 비판부터 앞선다. 공자의 이 가르침은 상대를 바꾸기보다 내 안을 먼저 돌아보게 만든다. 한 지인은 자신이 늦는 것은 늘 사정 때문이라 말하면서 남이 약속에 늦으면 예의가 없다고 분노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다. 모든 관계의 기준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대우는 남에게도 주지 말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를 다스리지 않고도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 12번째,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공자는 말한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군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 이 말은 책임에 대한 철학이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기도 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나한테 이러지? 라고 묻는 대신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군자다. 반면 늘 남의 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 세상도 사람도 자신을 위해 바뀌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60대 김 씨는 자녀와의 갈등을 겪으며 늘 자식이 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식의 말투가 낯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예전 기준에서만 자식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 그가 바로 공자가 말한 군자다. 원인을 밖에서 찾는 사람은 늘 흔들리지만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13번째,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일에 간섭하지 마라. 공자는 말했다. 맡은 자리가 아닌 일에 함부로 말하거나 결정하려 하지 말라고. 이 말은 단지 정치나 조직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역할과 책임이 정해져 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이 살아야 하고 친구의 문제는 친구가 풀어야 한다.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때로는 간섭이 되기도 한다. 한 어머니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여전히 일상의 모든 선택에 관여했다. 처음엔 사랑이라 여겼지만 결국 자녀는 엄마는 내 삶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자리에 맞는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일엔 말보다 믿음이 더 필요하다. 14번째, 군자는 마음이 너그럽고 소인은 늘 걱정에 찬다. 마음의 상태는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 공자는 군자는 평온하고 너그럽고 소인은 불안하고 늘 걱정한다고 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태연하고 어떤 사람은 초조해 한다. 그 차이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서 갈린다. 나이 들수록 몸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겁다. 소심함, 불안, 서운함이 마음을 조이고 관계를 막는다. 공자의 말처럼 군자는 늘 크게 생각하고 작은 일에 마음을 묶지 않는다.
그 여유는 경험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에서 비롯된다. 15번째,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움직이지 마라. 공자는 얘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틀로 보았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언제, 누구 앞에서 말하느냐가 중요하며 어디를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역시 그 사람의 깊이를 드러낸다. 말을 가려 하는 사람, 귀를 가려 듣는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자신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요즘은 자신의 감정은 모두 드러내는 것을 솔직함이라 말하지만 공자는 절제된 표현 속에서 더 깊은 배려를 읽었다. 얘는 남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다. 얘가 지켜지는 곳에 신뢰가 있고 그 신뢰 위에 관계가 쌓인다. 16번째, 일을 잘하려면 먼저 도구를 갈고 닦아야 한다. 공자는 어떤 일이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먼저 잘 듣는 법을 익혀야 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싶다면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준비 없이 나선 자리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실수한다. 그러고 나서 운이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자는 운보다 준비를 믿었다. 자기 자신을 다듬는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17번째,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헛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공자는 배움과 사유의 균형을 중요하게 보았다. 배우기만 하는 사람은 지식을 쌓을 수는 있어도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관념 속에 갇혀 편견에 빠질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고 배운 것을 자기 삶의 방식으로 되새기고 실천한다. 공자의 이 말은 철학자의 사유를 닮았지만 동시에 장인의 실천을 닮아 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어야 지식이 삶이 된다. 깊은 말은 오래 남는다. 공자의 말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지나 지금도 우리 마음에 닿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람과 삶, 그리고 품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선,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중심,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짧은 한 줄로 남겼다. 그 말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 뜻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엔 더 깊은 울림으로 돌아온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며 다름을 받아들이되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공자가 일러준 삶의 태도이자 품위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